제가 볼 때 2번 칠했다는데 한 5g 정도 들어갈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판 하나에 5g? 예, 경판 하나에. 선생님이 그러면은 하루에 5칠 채취하면은 몇 g쯤이나 채취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한 150주에서 예. 한 400g 채취할 수 있습니다. 400g이면 한 요 정도 됩니다. 예. 400g이면 80장의 경판을 칠할 수 있다. 따라서 대장경판 전체에 필요한 오덱은 총 400kg. 이 정도 양을 채취하자면 연인원 1000명이 동원돼야 한다. 이 밖에도 내용을 교정보고 구리 장식을 만드는 것 또한 많은 일손을 필요로 한다. 게다가 제작을 뒷바라지하는 사람들까지 고려하면 그 수는 엄청나다. 이렇듯 8만 대장경의 완성은 대규모 프로젝트였다. 그것은 고려 500년간 가장 큰 국책 사업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8만 대장경의 경판 하나하나엔 그리고 글자 한자 한자엔 고려의 총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판이 만들어지던 때는 고려가 몽고와 전쟁을 치르던 중이었습니다. 몽고라면은 잘 아시다시피 아시아 대륙 거의 이 전역을 석권했던 신화적인 정복국가죠. 그런 몽고와의 전쟁 와중에 고려 최대 프로젝트였던 이 대장경 사업이 진행됐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곳은 강화도에 있는 이규보의 묘입니다. 이규보는 대장경이 만들어지던 당시의 인물로 당대 최고의 문필가였습니다. 그의 문집인 동국 이상국집은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죠. 문집에는 그가 1237년에 지은 대장각판 군신기고문이 있습니다. 이 대장경판을 새기면서 임금과 신하들이 부처님께 올리는 글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난 현종 때 거란이 쳐들어왔다. 그때 대장경판을 새기면서 거란이 스스로 물러갔다. 어찌 그때만 거란이 물러가고 지금의 몽고는 물러가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부처님의 힘에 기대 몽고를 물리치고자 대장경판을 새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유는 그뿐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이제 당시의 고려 사회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성 안엔 고려 궁지가 남아있다. 이곳은 1232년부터 36년간 고려의 도성이었다. 몽고가 침입하자 당시 무신 정권의 실력자였던 최우는 천도를 단행했던 것. 하지만 천도는 백성을 버렸다는 불신을 낳았다. 최우 정권의 어떤 강화 천도는 자신의 정권 보호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강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강화 천도를 단행한 그 최우 정권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대정부 저항을 하는 저항 세력에 대해서 적극적인 진압을 시도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토에 남게 된 일반민들은 바로 대정부 저항이라고 하는 형태, 또 여기다가 대몽고 저항이라고 하는 이중의 그런 그 저항에 나아가게 되죠. 그러자 최우는 민심을 수습하는 방편으로 대장경 사업을 벌였다. 그가 경판 제작에 재산을 내놓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당시 뿌리 깊었던 백성들의 불심을 자극해서 민심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팔만대장경이 만들어진 또 하나의 배경은 불교국인 고려의 위상에 있다. 고려는 현종 때인 11세기 초에 이미 대장경판을 만들었다. 이것을 초조대장경이라고 하는데 이 경판의 완성은 고려의 불교 문화국이라는 자부심을 안겨줬다.
그 뒤 대각국사 의천에 의해 동북아의 불교 서적을 모은 목록이 편찬됐고 여기에 수록된 서적들도 목판으로 만들어졌다. 이것은 중국보다 앞선 불교 최대 사업으로 고려의 위상을 한층 강화시켰다. 그런데 1232년 몽고는 초조대장경판과 의천이 간행한 목판들을 모두 불태워버렸다. 이 사건은 불교 문화국이었던 고려를 자극했고 새로이 대장경판을 지작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때 고려는 자주성을 보였다. 중국의 연호가 아니라 12간지에 따라 연도를 표기했고 고려국을 명시했으며 황제의 명령을 뜻하는 봉칙이란 단어도 당당히 내세웠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 일에 참여했을까? 영남대 김윤곤 교수는 경판 참여자들을 연구하고 있다. 그는 대장경을 인쇄한 영인본에서 참여자의 일부인 3,600명의 명단을 찾아냈다. 여기엔 진사에서부터 아녀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분이 나타난다. 재물을 시주했거나 직접 판각을 했던 사람들로 보이는데 경판 제작엔 이렇듯 다양한 계층이 여러 방식으로 참여했던 것이다. 이들 여러 계층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건 지식인층이다. 국자감시 참여자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국자감시 참여자들의 기록은 현재는 이 장원급제자, 요즘 말로 하면은 수석급제자들만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누구 왜 임명할 때 누구 왜 그 사람은 바로 그 수석 합격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상당 숫자가 대장경에 나오는 이름하고 그 숫자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 그 대장경 참여가 민족적 현실의 민족적 순환을 극복해가는 현실을 한 참여 방법으로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인층의 참여는 호국정신에서 비롯됐다. 그들은 과거에 합격하고도 무신정권 하에서의 벼슬은 마다했다. 하지만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대장경 제작에 동참했다. 그것은 자발적인 참여였다. 그 참여한 사람들의 그 참여한 연대와 판각한 수량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시주자는 그 판각 참여자는 5년을 참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12년을 참가한 사람이 있고 또 1년으로부터 하여튼 12년에 각각으로 참여했습니다. 또 판각 수량도 어떤 사람은 최하 5장으로부터 최고 250장 이렇게 참여 자기 판각 수량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자유재량으로 참가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판각량도 다르고 그 참가한 횟수도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이런 자유재량으로 강제 동원이 된 것이 아니고 자유재량으로 참가했다는 증거라고 생각됩니다. 대장경엔 또한 마음을 다해 만든다는 글도 보인다.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만큼 그들은 정성을